안녕하세요. 탄스택 쿼리 캐싱 원리에 대해서 발표할 배영경입니다. 여러분, 탄스택 쿼리 정말 다들 많이 사용하시죠? 탄스택 쿼리는 비동기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도구인데요. 내가 사용하는 이 탄스택 쿼리의 캐싱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 시간 동안 잘 알고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탄스택 쿼리는 이 내부적으로 쿼리 클라이언트, 쿼리 캐시, 그리고 쿼리 오브저버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데이터를 캐싱하고 컴포넌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지금부터 작동 원리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쿼리 클라이언트입니다. 탄스택 쿼리는 쿼리 클라이언트 객체를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쿼리 클라이언트는 애플리케이션 시작 시 한 번만 생성을 하고 이 데이터를 캐싱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를 사용해서 리액트 컨텍스트로 애플리케이션 전체에 쿼리 클라이언트를 전달을 해서 사용을 하죠. 쿼리 클라이언트는 단일 인스턴스를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쿼리 클라이언트를 컴포넌트 이 외부에서 한 번만 생성을 한 후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로 전체 앱에 전달을 합니다. 앱이 렌더링 될 때마다 쿼리 클라이언트가 새로 생성되지 않고 쿼리 클라이언트는 안정적인 값으로 앱 전체에서 동일한 인스턴스를 재사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렌더링 될 때마다 이 쿼리 클라이언트가 새로 생성이 된다면 캐시가 이제 초기화되고 그러면 탄스택 쿼리의 장점인 데이터 캐싱 및 상태 관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쿼리 클라이언트는 캐시를 담는 컨테이너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쿼리 클라이언트 자체는 사실 실제로 많은 일을 하진 않습니다. 새로운 쿼리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쿼리 캐시 및 뮤테이션 캐시의 컨테이너입니다. 모든 쿼리 및 뮤테이션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값을 보유하고 있고 이 대부분의 경우 캐시와 직접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이 쿼리 클라이언트를 통해 캐시에 액세스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쿼리 캐시가 무엇인가? 쿼리 캐시는 쿼리 클라이언트 내부에 포함된 메모리 기반 저장소입니다. 여기엔 탄스택 쿼리가 처리하는 모든 쿼리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쿼리 캐시는 키가 쿼리 키 해시라고 하는 쿼리 키의 직렬화한 형태이고 값이 데이터와 로직을 포함하는 쿼리 객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탄스택 쿼리는 기본적으로 메모리에만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로컬 스토리지 같은 외부 저장소에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persis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쿼리 캐시에서 쿼리 캐시의 값인 쿼리 객체, 쿼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탄스택 쿼리에서 가장 중요한 객체라고 할 수 있을 쿼리의 이제 역할은 무엇인가? 캐시에는 여러 개의 쿼리가 저장되고 각각의 쿼리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의 실행과 함께 대부분의 로직이 처리됩니다. 쿼리에는 데이터 상태 정보, 예를 들면 최신 상태 여부, 그다음에 로드 중 여부, 오류 처리 여부 이런 것과 같은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마지막 패칭 시점과 같은 메타 정보도 포함됩니다. 또한 쿼리는 요청 제시도, 요청 취소, 중복 요청 제거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쿼리 함수가 실행 중이라면 중복 요청을 막습니다. 만약 쿼리가 취소되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쿼리는 어떤 컴포넌트가 쿼리 데이터에 관심 있는지를 알고 해당 쿼리 오브저버에게 모든 변경 사항을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복 요청 제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할 일 목록 데이터를 가져오는 버튼을 클릭했는데 네트워크 상태가 느려서 데이터가 아직 로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참지 못하고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버튼을 2번 클릭하면 동일한 데이터 요청이 2번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서버에 불필요한 요청을 보내고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탄스택 쿼리는 첫 번째 클릭 시 이제 쿼리 함수를 실행해 데이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릭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동일한 요청이 진행 중임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요청이 완료될 때까지 새로운 요청을 막고 동일한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즉, 사용자가 여러 번 버튼을 클릭을 해도 탄스택 쿼리는 한 번의 요청만 보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쿼리 오브저버는 무엇인가? 쿼리 오브저버는 쿼리와 이를 사용하려는 컴포넌트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브저버는 유즈 쿼리를 호출할 때 생성이 되며 항상 정확히 하나의 쿼리를 연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즈 쿼리에 쿼리 키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브저버는 대부분의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컴포넌트가 쿼리에 어떤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가 사용 중인 쿼리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없는 데이터 변경 사항에는 컴포넌트를 리렌더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컴포넌트가 데이터만 사용을 하는 경우 이스패칭 이런 게 변경이 돼도 리렌더링 하지 않습니다. 또한 셀렉트 옵션을 사용해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가져올 수 있고 스틸 타임, 그 다음에 리패치 인터벌 같은 타이머 기반 로직은 오브저버 레벨에서도 처리됩니다. 비활성 쿼리는 이 오브저버가 없는 쿼리를 비활성 쿼리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캐시에 있지만 어떤 컴포넌트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탄스택 쿼리 이 데블 툴스를 사용하면 비활성 쿼리를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모두 합치면 탄스택 쿼리 동작 원리가 완성됩니다. 최종적으로 탄스택 쿼리가 컴포넌트와 상호작용하는 전체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이제 알아도 오늘 엄청난 내용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이제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면 그 유즈 쿼리를 호출을 하고 쿼리 오브저버가 생성됩니다. 그럼 오브저버는 이 유즈 캐시에 있는 쿼리를 연결을 하거나 이 쿼리가 없는 경우 새 쿼리를 생성을 합니다. 해당 연결로 쿼리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데이터가 오래된 스테일 상태로 간주되는 경우 백그라운드 패칭을 수행합니다. 패칭을 시작하면 쿼리의 상태가 변경되므로 오브저버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겠죠. 패칭이 완료된 후 쿼리는 데이터를 캐시에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 오브저버는 몇 가지 최적화를 이제 실행하고 잠재적으로 업데이트에 대해 컴포넌트에 알리면 새로운 상태를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쿼리 실행이 끝나면 오브저버가 제거가 되고 쿼리는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스택 쿼리 캐싱 원리,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